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문산시 헌책방 골목을 휘몰아치는 저녁 8시. 문우서사의 나무 문이 조용히 닫혔다. 하지만 서점 안쪽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열기가 흐르고 있었다. 혜진의 등이 책장에 밀려 있었다. 민호의 거친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서점을 채우고 있었다. 혜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조용히. 누가 들을까봐. 혜진이 그의 목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책장 사이로 쏟아져 내린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은밀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호의 손이 혜진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자 그녀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혜진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민호가 그녀의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너 없인 못 살겠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몸으로만 대화했다. 혜진의 손이 민호의 셔츠를 벗겨내고 그의 손은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을 찾아갔다. 아! 혜진의 입에서 터져 나온 신음이 서점 안을 메웠다. 민호가 그녀를 안아 올려 작은 소파에 눕혔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창밖의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오직 이 순간 이 감정만이 존재했다. 사랑해. 민호가 그녀의 몸속 깊이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나도. 혜진이 그의 등을 핥히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움직였다. 책장에서 떨어진 몇 권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금기를 무너뜨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절정의 순간 혜진이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온몸을 떨었다. 민호 역시 그녀의 몸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 사랑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호의 결혼 반지가 희미한 불빛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돌려보자. 9월의 어느 오후 민호가 처음 문우서사를 찾았을 때였다. 출판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민호에게 독립서점은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대형 서점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작은 서점들의 비결이 궁금했다. 특히 문산시 구도심의 문우서사는 문학 전문 서점으로 유명했다. 작은 종이 울리며 민호가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서점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책들의 배치가 예술적이었다. 각 코너마다 손글씨로 쓴 추천 문구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무언가 지적인 아우라가 느껴졌다. 문학 관련 도서를 찾고 있는데요. 민호가 말했다.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혜진이 카운터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왔다. 주로 현대문학이요. 최근에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에 관심이 있어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여기 이 코너를 보세요. 제가 직접 선별한 신간들이에요. 두 사람은 책장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호는 혜진의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감탄했고 혜진은 그의 출판업계 경험담에 흥미를 느꼈다. 혹시 출판 관련 일을 하세요? 혜진이 물었다. 청림출판에서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라고 해요. 아. 청림출판의 박민호 편집장님이시군요. 김혜진입니다. 당신이 편집하신 몇 권의 책 정말 인상 깊게 읽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그날 민호는 3권의 책을 샀고 혜진과 1시간 넘게 문학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에 또 올게요. 민호가 서점을 나서며 말했다. 언제든 오세요.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로 민호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문우서사를 찾았다. 처음에는 정말 책을 사러 왔지만 점점 혜진과의 대화가 주목적이 되어갔다.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호가 우산을 털며 서점에 들어서자 혜진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혜진이 말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민호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점 한켠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문학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갔다. 혜진 씨는 언제부터 이 서점을 운영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혜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질문을.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여 살 수 있으니까. 민호는 혜진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도.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아내는 책에 관심이 없거든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다. 편집장님은 가정이 있으시니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식적인 결혼이에요. 이미 몇 년째. 대화다운 대화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패점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문학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확인했다. 민호가 서점을 나서려 할 때 혜진이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새로 들어온 시집이 있어요. 꼭 올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책이 아닌 다른 이유가 담겨 있었다. 11월에 들어서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이제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어느 금요일 혜진이 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늘은 패점하고 나서 함께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새로 나온 문학 잡지를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혜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좋아요. 패점 후 혜진이 서점 뒤편 사무실에서 와인을 꺼내왔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문학 잡지를 읽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다. 이 시 정말 좋네요. 민호가 잡지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혜진이 그의 옆에 다가와 같이 보려고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고 혜진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민호의 코끝을 스쳤다. 혜진 씨. 민호가 그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다. 민호의 손이 혜진의 볼을 어루만졌고 혜진은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혜진이 속삭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호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안았다. 쌓여있던 모든 욕망이 한 번에 터져나왔다. 민호 씨. 혜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목에 키스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민호의 결혼 반지가 시계처럼 차가운 현실을 상기시켰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민호가 힘겹게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2주 동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민호는 죄책감에 혜진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11월 말의 어느 금요일 민호가 다시 서점을 찾았다. 혜진은 그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보고 싶었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패점 후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와인 대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혜진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인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감정만큼은 진짜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마침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사무실 소파에서 혜진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는 민호의 손길은 숭배하듯 조심스러웠다. 혜진 역시 그의 셔츠를 벗기며 그의 가슴에 입맞춤을 했다. 아름다워요. 민호가 혜진의 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의 몸이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욕망이 그날 밤 폭발했다. 혜진의 신음소리와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작은 서점을 가득 채웠다. 사랑해. 두 사람은 절정의 순간에 동시에 속삭였다. 그것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시작이었다. 12월에 들어서자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다. 매주 금요일은 물론이고 민호는 핑계를 만들어 평일에도 서점을 찾았다. 오늘은 무슨 핑계로 왔어요? 혜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새 원고를 검토하러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만의 암호 같은 대화였다. 실제로 민호는 서점에서 원고를 보기도 했지만 진짜 목적은 혜진과의 시간이었다. 평일 오후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민호는 서점 구석진 곳에서 원고를 보는 척하며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 손님과 이야기하는 모습,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사랑스러웠다. 때로는 손님이 없을 때 민호가 카운터 뒤로 가서 혜진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 누가 들어올까봐. 혜진이 그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잠깐만. 민호가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를 했다. 그들의 사랑은 날로 깊어졌다. 서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두 사람의 은밀한 사랑의 둥지가 되었다. 책장 사이에서의 키스, 사무실에서의 열정적인 사랑, 패점 후의 달콤한 시간들. 하지만 민호는 항상 집에 돌아가야 했다. 그의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의 사랑에 항상 그림자를 드리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이 어느 날 밤 물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난 지 오래지만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문제 그리고 습관이 된 일상들이 그를 묶고 있었다. 12월 중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민호의 아내 소영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혜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오늘 밤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소영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남편을 미행하게 했다. 며칠 후 소영은 남편이 문우서사에서 젊은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민호와 혜진은 평소와 같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폐점 후 사무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던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서점 문이 열렸다. 여보. 소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점 안을 가르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놀라 일어선 민호와 혜진의 모습을 본 소영은 분노에 떨었다. 이게 뭐야?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소영아, 진정해. 이건 진정하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와 이러고 있는데? 혜진은 재빨리 옷을 정리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소영의 분노는 그녀에게도 향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꼬신 거지? 이런 더러운 여자가. 소영 씨, 혜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건 내 잘못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한 게 잘못이 없다고? 서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영의 히스테리적인 소리, 민호의 변명, 혜진의 흐느낌이 뒤섞였다. 결국 소영은 이혼하자 라는 말을 남기고 서점을 나갔다. 민호는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혜진이 그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저 때문에 더 큰 일이 날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그들의 사랑이 완전히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호는 서점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복잡했다. 소영은 이혼을 원했지만 동시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며 강하게 나왔다. 민호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소영이 청림출판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보수적인 출판계에서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박 편집장,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적 지위도. 한편 혜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동네에서 불륜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점을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기존 단골 주부 고객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혜진 씨, 죄송하지만 저희 독서 모임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어요. 단골 고객의 냉랭한 말에 혜진은 가슴이 무너졌다. 12월 말 민호가 다시 서점을 찾았을 때 혜진은 서점 정리를 하고 있었다. 뭘 하고 있어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다. 서점을 정리하려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민호는 혜진의 손에서 박스를 빼앗았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 잔혹했다. 혜진아, 나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가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다. 민호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기로 했고 혜진은 서점을 정리하고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마지막 밤 두 사람은 텅 빈 서점에서 마지막 사랑을 나눴다. 책장들 사이에서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새벽이 되자 민호가 서점을 떠났다. 혜진은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기억만큼은 영원히 문우서사의 책장들 사이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한 달 후 그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다. 하지만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책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는 누군가의 사랑과 아픔이 스며 있는 것 같았다.